목요일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을 왕수다를 떨어주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한경영이 좋은데죠. 좋죠. 아니, 이제 복귀하다 보니까 신문을 까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이제. 한경이 훌륭한 친분이에요. 그리고 기자들 보니까 기력이 없더라고요. 세력이 꼭 좋아합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선수 호감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죠. 수호랑 때문에 제가 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수호랑. 네, 요즘에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가 수호랑인데 수호랑과 또 뭐 있죠? 반다비. 반다비는 패럴림픽 마스코트죠? 네. 네. 수호랑 반다비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검색어 1위던데요, 수호랑이. 수호랑. 손수호랑 네. 반다비? 손수호랑. 네. 손수호랑 좋네요. 반다비. 네.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계속 하세요 한번. 네, 평창 갑니다. 네. 평창 가스아. 네.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예. 자,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예. 자, 아주 그 관심이 뜨거워요. 이방카와 김여정 어떻게 될까요? 둘이 만나겠죠. 네. 이 평양 김 씨하고 네. 워싱턴 이 씨, 워싱턴 DC예요? 이방카. 워싱턴 이씨의 뉴욕 이씨인 줄 알았더니 뉴욕 이씨인가요? 뉴욕이잖아요. 아, 트럼프. 네. 아, 뉴욕 그렇겠네요. 뉴욕 이 씨. 정정할게요. 오늘 소액 공격에 바로 꼬라지 질래요. 네, 크게 되실 분이니까 저도 잘 보여야죠. 예. 아니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디서 본 만화 캐릭터거든요. 네. 영심이 남자친구. 만평에 그려주세요. 네. 영심 남자친구도 있고. 왕경태.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해리포터? 아니 해리포터 말고 일본 무슨 탐정 있잖아요. 김전일. 아니, 네. 코난. 네. 네. 김전일 그때 비슷하게 안경 쓰고 나온. 코난. 예, 좋은 코난. 거죠? 네네. 좋은 거예요. 네. 귀여워요. 전 세계 역시. 67개국의 그 번역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선언하시고 역시 따뜻해지셨네. 모든 게 시선도 근데 따뜻해지고 기레기가- 말씀도 따뜻해지고. 기레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까 그걸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 오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이씨와 워싱턴 네. 아니 뉴욕 씨와 평양 김 씨, 평양 김씨 아니에요 원래.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 씨예요. 그렇죠. 김일성 광산 김씨죠. 백두혈통. 그러니까 지역을 맞춘 거죠. 평양과 워싱턴의 만남 네, 이렇게 네. 얘기하려는 거죠. 알겠어요. 개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져.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창 외교라고 하죠. 이미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 1시간 후엔 독일 대통령 만나고 2시 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뭐 특별 대사라고 하죠. 한정판 한정 의원을 만나고 6시 반에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일 이제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오는데 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 미국이 대화 얘기하니까 현송월하고 예술단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온다고 하니까 김영남 너무 온다고 하고 딱 2인자만 넘버 2에 넘버 2를 맞췄거든요. 이방카 그 뉴욕 이씨 온다고 하니까 아 그래? 우리 김여정 평양 김씨 광산 김씨 김여정 보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 느낌엔 북한이 좀 대화에 안달이 났다. 몸이 달아 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적극적이다. 지난해부터 이 전문가들은 보도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보도 안 하고 남북 간 전쟁의 가능성만 보도하잖아요. 마치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지난해 10월, 9월, 10월 이때부터 그 파이어 앤 퓨리 이런 얘기 나올 때 전문가들은 실제 북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그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워딩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그냥 그래서 뉴욕에서 리용호 주유엔 대사가 막 트럼프 까고 그럴 때도요.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무서운 개가 많이 짖습니다. 그렇죠. 코너에 그래서 몰리면. 전문가들은 무척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도 두려워하고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하와이에서 공습 오보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하와이 주민들 어땠냐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민들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사실. 미국이 뭐 이라크전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 개입해도 이거는 미국 본토와는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뭐 어찌 보든 그 나라인데
그 경보 하나 잘못 났는데도 화해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아 그리고 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괌을 7,000km, 8,000km 사이 괌 근처에 때리겠다는 게 깜짝 놀랐잖아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아니 미국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저 근처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백악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백악관은 무시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무시할 거 아닐까요? 아 백악관 아니고 트럼프 타워에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백악관의 대표라고 얘기하기는 제일 먼저 근데 타겟이 되지 백악관 않나요? 강성 매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화의 문은 다들 열어놓은 것 같아요. 서로 세게 얘기하지만 오늘 북한 열병식이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데 외신 취재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지금 북한 방송의 편성표에도 아직은 안 나와 있답니다. 네. 신경을 좀 쓰네요. 그렇지, 그럼 명사적- 자체적으로 축소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해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그렇겠죠. 않게 되면 원래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그렇죠. 혹은 과시하는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강성대국이다라고 하는 군사적으로 완비돼 있다라고 하는 알리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게 아니에요. 이순신 열병식 아니에요. 나의 열병을 남의 얘기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이제 또 뒤통수를 칠 수는 있죠. 사실 항상 뭐 뒤통수라고 하는 비어 쓰지 마시죠. 뒷박. 네. 후두부. 후두부. 그 법정 용어 좋네. 후두부. 후두부를 후두요? 후두부로 진짜. 후두부로 시크릿 가격하고 정말 품격 있네요. 네. 고품격 방송입니다. 후두부를 모르게 가격하는 건 뭐라 그래요? 법적 용어를 모르게요? 후두부를 비공개 네. 가격하고 비공개? 네, 오프 더 레코드로 가격하는. 네. 불상의 가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청명불상의 청명불상. 후두부 시간불상.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북한과 미국과 서로 계속해서 기싸움하고 이 수를 서로 보고 있는데 다 열어놓은 거죠. 지금 오늘 뭐 그 뭐죠? 미 국무장관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틸러슨이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틸러슨 네. 미 국무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또 동시에 마이크 펜스는 내 동선에 북한 어느 것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투 트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그냥 오늘 열병식이 보도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집안 잔치로 끝난다면 뭐 김여정이 사실 뭐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금 뭐 깜짝 상황들이 막 돌변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서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보고 건 다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고 진행되는데 이게 군사 진정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병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되려면 뭘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맞춰지는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 입장을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됐건 조금씩 그 균열들이 좁혀지고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또 그 장소가 이 대한민국이고 평창이 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 평창 올림픽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커질 테고요. 전 가장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제 만약 활용점정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폐막식 때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막 폐막식 때 진짜 한, 미, 중, 뭐 일까지 다 모인다. 러시아까지는 그냥 기대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김여정이든 아니면 누군가 상징하는 누군가 또 인물이든 북한도 누군가 참석을 하고 이러면 뭐 사실상 육자회담에 네. 뭐 그냥 예고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자회담 있으면 좋겠어요. 육자 누굴 빼야 돼? 아베 패싱. 아베 패싱. 아벤 뺍시다. 끝까지 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누구요? 아베. 그 아베한테 아베 페이크 마리아, 아니 제발. 페이크 장소 알려주면 돼요. 어. 자 평창에서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강릉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요? 네. 그 아베가 올 때쯤 되면 미안해 끝났어. 노로 바이러스 투입. 왜 자꾸 노로바이스를 얘기를 해요. 네. 평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남북한이 공의 노력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의 노력하는데 억지로 야 평안부도 없어. 그리고 이게 긴장 상태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유일하게 아베밖에 없어요. 어깃장 놓는 세력들이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하는데 이제 네. 그 미국 입장에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니 근데 일본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미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경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본을 거쳐가니까요. 항상 미사일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한 명 있던데. 누구요? 대한애국당인가요? 예. 그 앞에 갖고 애국심이 너무 예. 추철하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 조원진. 네. 예. 그분 그러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겠어요?
다음에 국회의원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불꽃을 태우는 것 같은 다음에 느낌이에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음에요? 네. 그럼 조원진 같은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인데요. 다음에 안 된다니까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대구에서요? 뭐 어디든요. 대구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데. 혹시 그쪽에 어디 뭐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네. 그쪽 뭐 보좌관 출신을 많이 전혀. 네. 네. 혹시 그쪽 네. 캠프에 있는 분하고 무슨 전혀 없습니다. 메신저 네. 주고받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쪽 네. 있는 사람을 누구 변호하거나? 전혀 아닌데. 아니 근데 수호랑. 아니 근데 또 지역군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한 5% 정도에선 한 10% 정도에선 지지하겠죠. 10%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면요, 그건 대통령감이에요. 그 네. 지역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소위 정치한다고 스스로들이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각각의 사조직에 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이제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자기들끼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오, 자기들끼리. 네, 존재감이 자기들끼리. 있다. 자기들끼리 존재감이 있다. 핵심 이너서클. 지지, 네. 핵심 지지층이 그건 확실한 탄탄합니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핵심 GG? GG. GG층? 예, GG층. 예. 오늘 타겟이 되셨어요. 애국심이 투철하시니까 수호랑. 근데 우리 한꺼번에 물어뜯으니까 좀 재밌네요. 네, 이런 느낌이 좋아. 난 방송 이렇게 돼야 된다고 좋아요. 봅니다. 아, 좋아요. 네. 예. 누가 한 명 돌아가면서 그럼요. 좋아요. 타기 시계 방향이네요. 네. 그 시계 방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시계가 꼈어요. 매일 물어도 꼈어요 저는. 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도는. 아, 트로트계 아이돌이죠. 신유 씨의 노래입니다. 아, 우리 엄마 예.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결혼한 여기 60대 이상 할머니들, 저 어르신들은 다 좋아해요. 이거 완전 아이돌이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아니 근데 물어뜯을 사람 한 사람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도 열병식 한다고.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열병식 한대요? 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원래 아니, 해요? 아니 안 했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몇십 년 전인가 했었죠. 예. 아, 예전에 열병식은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에요. 냉전 때나 뭐 일종의. 했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도로에 따르면 트럼프 인터뷰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얘기했었어.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물어보진 오. 않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가서 예. 그 마크롱이랑. 샹젤리제 네. 타워에서 한 그 바스티유군 열병식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자. 한번 해보자. 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악마의 편지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것만 딱 뜯어서 계속 보도를 내니까. 근데 누가 사실 북한이 하면 이거는 군사적 행사고 다른 나라가 하면 괜찮다. 이건 솔직히 내로남불인데 그렇죠. 뭐 무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신형 무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좀 사실 약간 뭐 좀 그렇죠. 예. 뭐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국이 제대로 된 열병식 하려면 육지에서 못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 모여야 돼요. 태평양에서 해야 돼요. 태평양에서 해야 돼. 태평양 항공모함 쫙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서 해야 돼. 이지스함에서 이지스함으로 이렇게 징검다리 뛰듯이 뛰어야 되는데 태평양 항공모함 압축적으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고무 그 폐타이어를 타고 IBS 해야 돼. 폐타이어가 뭡니까? 충돌을 요즘 부셔주니까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튼 두 이제 분이 저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저를 물어뜯는 분위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평창 분위기 좋은데 슈퍼 강추위. 네. 그렇죠. 30도를 영하 30도. 체감 온도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예. 이제 체감 온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라는 어허. 예보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개회식 리허설을 했잖아요. 그때도 밤에 굉장히 고생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요. 실제로 개회식 할 때에는 영하 4도. 바람까지 고려해도 체감온도 영하 10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원래 추운 날씨지만 그렇죠. 이것도 추운 날씨지만 저희가 한 2주 동안 지금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정말 개회식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추위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6종 세트 준다잖아요. 6종 세트. 예, 여러 가지 방한 도구도 준다고 합니다. 방한 6종 세트. 오. 무릎 담요, 방석, 뭐 핫팩 뭐 이런 거 준답니다. 리허설 무릎 때는 그게 담요. 지급이 안 됐거든요. 안 됐었죠. 안 네, 근데 됐죠. 실전에는 지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다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들 또 심지어 외국 선수들이 추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회식에 다른 국가 선수단이 좀 이제 그 입장하잖아요. 피켓 들고 입장해서 개회식 참여를 하는데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회식 참여를 좀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인원수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외국에. 선수들 컨디션 때문에. 일본이 그 앞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동계 스포츠가 또 설상 종목도 있고 외부 종목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개회식 잠깐 참석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약간 좀 과잉 대응. 또 그 과잉 대응이 또 과잉 보도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게 보도가 이거 좀 오바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나는 알펜시아나 이곳에 가 보고 기사 쓴 기자 몇이나 될까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개막식이 열리는 게 좀 뭐 지붕이 없는 경기장에서 열리니까 당연히 이제 추위가 있을 테고. 근데 그 경기장은 어디 있어요? 알펜시아에 있어요? 어디 네네. 있어요? 알펜시아. 예. 경기장이? 그 개막식 개막식을 경기장? 하는 메인 공간이 거기에 마련이 돼 있는 거죠. 그걸 찐 거예요 새로? 개막식하고 폐회식에만 사용되는 조립식 건물인데 나중에 철거하고 기념관만 남기고 다시 철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알펜시아를 그 수십 뭐 거의 100번 이상 갔거든요. 예. 근데 알펜시아는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잘못 진 스키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와서 네. 그 용평 스키장을 때리기 전에 앞에 산에서 막아줘요. 그 용평하고 알펜시아하고는 케이블로 연결되면 한 3.5km, 4km밖에 안 되거든요. 직선거리로는. 네. 그래서 케이블로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주장도 이제 이광재 지사가 했었는데 처음에 오면 바람이 딱 알펜시아 산에 먼저 부딪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고 그렇죠. 용평 올림픽은 바람이 잘 없어요. 용평 그래서 올림픽이 아니라 용평 스키장. 용평 스키장. 그래서 알펜시아는 바람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그 스키 점프 그렇죠. 그것도 바람이 많아서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지역인 거는 맞아요. 유독 그래서 바람이 세긴 해요 거기가. 실제로 추운 곳이긴 하고 또 네. 추우니까 또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원래는 평창올림픽 할 때 눈 녹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걱정 많이 했었는데. 했죠. 사실 이게 동계올림픽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반대 상황이지. 맞아요. 거잖아요. 지난 2, 3년이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온난화 현상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인공눈 뿌려야 된다. 네, 뭐 그렇죠. 이러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지금 소치. 반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치 사실. 때도 너무 더워서. 따뜻해가지고 네. 걱정했잖아요. 실제로 지장이 있었고. 그 현지 그런데 취재 갔던 분들은 스키장에서 잔디를 봤다 그러죠. 소치에서 네, 그러니까 설상 아래로 이제 풀이 올라올 정도로 눈이 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프로축구 K리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도 자주 보러 가는데 강원 FC가 여기서 경기했었죠. 강원 FC가 이번에 스키 점프를 하는 그 알펜시아 경기장 앞에서. 앞에 하나 그 경기장, 그 경기장. 축구 점프 경기장에 점프대가 축구 착륙하는 경기를 자리. 했어요. 네, 거기서 축구 경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름에 가봤어요? 여름에 갔습니다. 여름인데 뭐 겨울.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잔디는 볼 수 없는 건데 저는 사실 아니 이 추운 겨울 나갔다 그러죠. 평창 관련해서 특히나 추위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어요. 외신에서 타임즈인가요? 평창 날씨 얘기하면서 역대 최고로 추운 개막식 될 거다. 추운 개회식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고 이제 그 거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회식이 될 거다. 사실 역대 누가요? 어느 언론이? 그럼 역대 밝혀주세요 좀. 역대 최악으로 추운 개회식과 역대 최악의 개회식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도 그 모 방송사에서 자막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이겠죠. 열병식 관련해서 하면서 평양 김일성 광장을 평창 김일성 광장으로 자막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 실수겠죠. 실수예요. 실수겠죠. 네, 말실수. 근데 어느 방송인지 그건 얘기해 주세요. 징계받아요. 그 방송국을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왜? 본인이 출연하는 데가 아니 뭐 수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출연하는데 연합뉴스 TV예요. 네. 연합뉴스 TV인데 뭐 실수죠. 당연히 그런 실수는 뭐 어느 방송국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예. 말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또 한 글자는 똑같잖아요. 평창, 평양.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추운데 이렇게 리포팅하고 네. 있으면 평창. 그래요? 그럼 자막 평양인지 평창인지. 자막은 실내 근무 아닙니까? 네 그렇긴 아니 한데 외신에서 정말 네. 실수 많이 해요. 스펠이 다 똑같아요. 비슷하죠. CH하고 Y만 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신에서 특히 네. 우리가 사우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랍어 하다 보면 알파벳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자꾸 평양 종북 같아. 네. 평양 올림픽이라는 그 프레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발현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요. 몇 년 전에 이 평창 평양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평창 올림픽 취재 간다고 해가지고 그 티켓팅을 했는데 정말 실수로 평양으로 갔다. 갔죠. 네.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3, 4년 전인 것 스펠링은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평창은 CH와 Y가 바뀌는 거니까. 네, 그래서 평양으로 그 갔다라는 보도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하고 최근에도- 사우스 최근에도 많이 자체를 나왔어요.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외국분들 중에서. 6784님 개막식장 공사했던 굴삭기 기사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지금도 횡기했지만 최근 제일 추운 날에 체감 온도 영하 30도 넘었습니다. 그 굴삭기 공사한 거 비용은 받으셨죠? 예. 왜냐면 요즘 그 이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 돈 안 주는 이 악덕업자들이 많아. 많죠. 예. 근데 저는 이 알펜시아 쪽이 춥죠. 추운데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 방한 6종 세트, 예. 모자, 장갑, 무릎 담요, 방석, 그리고 핫팩 그리고 온실을 구석구석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개막식을 있는. 보다가 너무 추워서 힘들다 그러시면 뭐 잠시 가서 몸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뭐 아크릴로 바람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또 체감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 나아지죠. 네. 바람도 많아지고. 저는 실제로 올림픽을 보러 갑니다. 표를 사놨어요. 개막식? 아니요, 개막식은 비싸서 못 가고. 너무 비싸더라. 예, 그 예선 아이스하키 예선. 네, 그거는 남자, 실내 여자. 남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 표를 사는 건데 실수했어요. 네, 아니, 그래서- 남자 한치 앞을 못 보는군요. 네, 참 이거 몰랐습니다. 예. 서로 오늘도 서로 이렇게 계속 아니 해주세요. 아쉬워요. 좋아요. 아주 예. 컨셉 그래서 좋아. 남자 제가 대표팀 남자 대표팀 선전을 바랍니다. 그래야죠. 스위스전 보러 가고요. 저한테 그 네. 좀 얹혀갖고 파실래요? 네? 아니면 마이너스하고 팔든지. 그래요? 예. 마이너스요? 곧 큰일 하실 분이 자꾸 안표 같은 거 그렇네요. 사용하네요. 네, 그렇네요. 안표를 아니, 또 이렇게 후두부표. 팔라고 하십니까? 네. 안표가 아니라 후두부표. 그리고 그거 보고 그날 저녁에 스키 점프를 보러 가는데 그게 밤 11시에 끝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오. 속보 떴습니다. 대한민국 컬링 믹스 더블팀 오. 장혜지 이기정 팀이요. 대첫승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자, 쳐주는 박수 겁니까?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평창 평화올림픽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방송 2부를 마치고요. 잠시 뒤에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아빠들 왕수다 정인설 한경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추인 일단 넘어갔고 일본이 근데 우리 한반도 기록 문제 삼고 있다 뭐 이런 건 얘기해야 돼요? 일본 관심 없는데 나는. 일본 패스? 네, 일본 패스. 패싱. 패싱해도 돼. 국회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결의안 채택했다. 이건 좀 미담이니까 한번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성공 개최를 결의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 실제로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예. 평창올림픽이 영구적 한반도 평화정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훌륭한 내용이네요. 네, 정부도 역시 올림픽 기간 중에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뭐 다 구구절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 한 명이 유독 반대했죠. 좀 전에 2부에서 이야기했던 조원진 의원입니다. 이게 그 재석이 165명이었어요. 그중에 160명이 찬성했고요. 기권 4명, 찬성 반대 1명입니다. 유일한 반대표가 바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었고요. 심지어 강릉역에서 평양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여기는 그렇게 뭘 불을 태우더라고 자꾸. 그래요? 예. 기권도 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건데 사실 만장일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예전에 전 그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이제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했고 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근데 그때 승인을 받았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다 찬성하고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바로 당시 국민당 대표였던 김동길 당시 의원이 혼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대 의사를 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만장일치의 분위기로 흐를 때 혼자 반대하면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길 의원이 그분이죠. 이게 뭡니까? 그분 네, 맞습니다. 아, 연대 지금 명예교수인가요? 교수죠. 예. 연대요? 지금 그만두지 않았나? 아직도 명예교수인가요? 하여튼 지금 있으실 그 거 나비 넥타이 예전 연세대 교수. 요즘 종편도 가끔씩 나오세요. 가끔 나오죠. 예, 가끔 나와서 정치평론 하시죠. 예. 연세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제. 네, 정치평론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까? 누굽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누구죠? 네. 저 동네에 계신 분 뭐 오며 가며 만나는 분. 네, 그렇군요. 예, 저희 동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뭡니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잘했어요 아까. 예?
이게 뭡니까? 이분이 약간 북한 억양이 있으시지 않나요? 네. 아, 고향이 이게 북한 이쪽이시죠. 네.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안 되네요. 좀 더 갈고 닦으셔야겠어요. 네. 네. 좀 더 갈구고 닦아야겠어. 그래서 사실 올림픽 기간 중에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자는 내용인데 거기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 그런 약간 의원들이 불안하긴 해요. 있는 너무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말들만 해놔가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또 정부의 노력도 촉구하거든요.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정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국회 묻히지 않을까요? 올림픽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올림픽에 그런가요? 묻힐 것 같은데. 아니, 게다가 지금 상임위도 지금 파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도 올림픽 봐야죠. 자, 그 와중에 고윤준 작가님 네. 각자 가장 그 관심 가는 선수는 누구죠? 골든데이를 끌어올 사람. 골든데이가 이번 그러니까 왜 올림픽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서 뭐 하다못해 그 금메달이 막 몇 개씩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골든데이들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기가 막히게 설 연휴예요. 오호. 네. 일단은 설 당일날 이거 맞춘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맞췄다면 진짜 대단한 건데 이게 스켈레톤이라는 경기가 설 당일날 윤성빈 선수가 3, 4차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차를 하는데 마지막 레이스가 설 당일날 펼쳐지기 때문에 금메달 결정이 되는 날이거든요. 세계 랭킹 1위. 그렇죠. 현재 세계 랭킹 1위고 일단 그 썰매 종목 있죠. 슬라이딩 종목이 예. 봅슬레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뭐 예능 네. 프로에도 나오고 했었고 그다음에 루찌라는 게 있고 스켈레톤이 있는데요. 스업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스켈레톤은 엎드려 타시는 거고 네, 루찌는 누워서 탑니다. 루지는 누워서만요. 네, 누워서. 루찌는 누워서. 네, 누워서. 그러니까 좀 뭐 요거 약간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스켈레톤은 엎드려 있어요. 윤성민 선수가 지금 뭐 최고의 기량이기 때문에 설날 당일날 진짜 그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금메달 소식 전해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텐데 그 기억하시죠? 88년 서울올림픽 때 추석 당일날 김재혁 유도의 김재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한복 입고 시상됐었어요. 유도. 예. 그렇죠. 이번에 윤성민 선수가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한복이 있지 않을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날이니까 그런 세레머니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유력한 첫 금메달. 첫 금메달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이후 17일 날이 이제 메달 받치죠. 쇼트트랙이 쇼트트랙. 쭉쭉 이어집니다. 최민정 선수, 심석희 선수가 출전한 1500미.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주력 그 경기거든요. 이때 금메달 혹은 은메달까지 금은동 다 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자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이슈몰이를 못하고 있는데 황대현 선수라든지 또 이날 같은 날 메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연휴 마지막 날 18일이 되면 드디어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500m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은 다들 아시다시피 500m에서 1, 2차 레이스를 했었어요. 그건 단차로 끝나죠. 한 번에 끝나기 완샷, 때문에 완샷. 그래요? 예, 이번에는 이상화 선수가 진짜 응집했던 힘을 왜냐하면 이번 시즌 내내 그 일본의 지금 라이벌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고다이바 선수에게 고다이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고다이라 선수에게 이긴 적이 없는데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 고다이라 선수와 거의 0.2초까지 그 붙였어요. 그렇다면 평창에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홈의 어떤 이점이 있을 테고. 예. 그 뭐 이상화 선수가 또 노련하지 않습니까? 벌써 올림픽 2연패했고 3연패라는 그 금자탑을 쌓을 수 있게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주 신나는 일들만 쫙쫙쫙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숙명의 한일전. 이상하 씨. 사실상 그게 첫 한일전이기도 한일전이죠. 또 여자 아이스하키가 있는데 있고요. 여자 아이스하키도 참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게요. 일본도 사실 아이스하키 강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정도의 실력은 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두고 일본에서는 그 스마일 팀이라고 불러요. 왜요? 스마일 재팬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세계 최강들하고 붙어요. 그러면 일본 선수들이 맥없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양에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기량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는데 그래도 세계 7위예요. 그러니까 7위라는 게 참 모호한 거예요. 7위요? 네, 일본 여자 대표팀. 아이스하키를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20개 팀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22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네, 수준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겨야지. 아니 우리가 이겨야지. 시작할 때 일본 만화 주인공 같다. 이겨야지. 착각하나 아니 봐요. 22기가 7위를 시계 이기고 방향으로 돌아가요. 정현처럼 네, 이기고 다시 저쪽으로 올라간다는 갔네요. 얘기죠. 그래서 올림픽 같은 이런 그 아주 주요한 대회에서는 그 랭킹보다는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서 그러니까 일본이 스마일 재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강팀한테 지고도 선수들이 항상 해맑게 웃어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일 재팬이랑 별명도 국민들 붙여줬고 지지. 지지. 예. 지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대는 단일팀이잖아요. 예. 이 단일팀에 대한 기대가 또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한일전에서 또 예. 이겨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게 며칠 날이에요? 한일전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더 앞에 일찍이죠. 있죠. 이건 14일 한일전이 연휴 전날. 뭐 연휴 메달 전날. 결정권은 아니겠지만 예선전이니까. 한일전이 펼쳐질 때 이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본도 올림픽에선 단 첫 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7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올림픽이라는 똑같네. 대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일전에서 이긴 팀이 첫 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첫 승을 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한 승도 없어요? 그렇죠. 출전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출전을 우리나라는? 못했으니까. 예. 아니 이분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지금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림픽에서는 지금 예. 승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예.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연습 경기할 때 네. 평가전에서 승이 있어요? 그 국대 간의 경기에서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없어요. 네. 한일전에 없어요? 여자 한일전에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클럽 팀들하고는 해서 이제 어디가 이긴 우리 적이 있죠. 단일팀이라고 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한 번도 없어요 이긴 적이. 우와 분위기 떴지만 사실은 국대간에서 단 한 번도 승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1승을 하는데 그 상대가 일본 팀이 될 거다. 남북 단일팀이 일본을 이기고 네. 그냥 초콜릿 주고받죠. 2월 14일이니까. 2월 14일 날. 딱 예. 남북 발렌타인데이 날. 단일팀이 일본을 이기고 초콜릿 서로 주고받고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 초콜릿을 왜 주고받아요? 예. 승리에 우리 선수들끼리? 우리 선수들끼리. 아니 일본 주자 그런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우리 선수들끼리 남북 선수들끼리 일본 줄그 초콜릿을 그냥 그 지나가던 멍멍이나 아베 줘요. 대통령 예. 주지 말고 아베 총리 주지 아무튼 말고.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요. 설 연휴 지나고 나면 22일이 되면 또 다시 예. 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종목들 뭐 1000m라든지 여자 1000m, 예. 그러니까 남자 5000 계주 그리고 남자 최단거리 종목이죠 500m 예.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쇼트트랙은 항상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메달권을 기대하면서 보니까 22일도 기대가 되고 24일 날 지금 현재 또 세계 1위죠. 예. 메스 스타트의 이승훈 선수가 출전을 하거든요. 메스 스타트. 예, 요 경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예. 여기서만 금이 다 쏟아져 나온다고만 해도 예. 세계 탑 5 안에는 어허. 그러니까 전체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4위가 목표래요. 4위. 4위가 목표죠. 금메달을 지금 8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네요. 진짜 말 그대로 목표니까요. 그 말 가능할 얘기하지 수 마세요. 있고. 그 정영식 그 부장판사 때문에 말 얘기하면 짜증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서울 올림픽 때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4위를 하지 않았나요? 4위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금메달 그때도, 12개였습니다. 예, 보통 10위 했었는데 쫙 올라갔네. 그때가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4강.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항상 4위. 예. 우리나라에서 열면 4강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 올림픽도 4강 안에 들자 이거 목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실은 그 동계 스포츠에 있어서 쇼트트랙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낸 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이상호 선수 있었고 이승우 선수 있었고 하지만 또 김연아 선수도 있었고요. 스켈레톤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동계 올림픽의 종목은 아시다시피 빙상이 있고요. 얼음 위에 사는 그리고 설상이라고 해서 눈 위에 사는 스키 종목들이 있고 가상 없어요. 없어요. 예. 가상은 뭐예요? 설상 가상. 예. 저 큰일 날 뿐입니다. 저도. 예. 일본에서 왔어요. 이제 다음 이제 공도사님 차례죠. 이제 시계 네. 방향으로. 예. 그래요? 그리고 건너뛰기. 썰매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총 1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선수들이 동계 올림픽에 전 종목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기화 선수들도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노르딕 스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네. 비인기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노르딕이 정말 힘든 종목이래요. 예. 마라톤이죠 사실. 그렇죠. 크로스 컨트리도 있고 스키 점프가 같이 있어요. 노르딕 스키는. 그리고 오. 아시다시피 바이애슬론은 사격이 함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긴 거리를 스키 타고 다니면서 정해진 자리에서 사격하는 게 바이애슬론, 정해진 자리에서 스키 점프를 해서 점수 매기는 게 노르딕 스키인데, 노르딕. 예, 이 노르딕 스키에는 또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의 랍신 선수가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거든요. 오. 이건 뭐 또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 알파인 스키에 진짜 린지본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자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밴쿠버 때 금메달을 따고 부상으로 소치에 출전을 못했었거든요. 어허. 근데 여왕의 기환이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홍보 대사이기도 합니다. 뭐 대단히 또 미인이고. 린지보는 사실 그 좀 누드 사진 같은 것도 그렇죠. 잡지 표지에 많이 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린지본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스키 타는 사진이 아니에요. 린지? 본. 보은. 네. 보은? 보은 아니, 충북 보은 보은 아니고요. 아니 결초보. 아니 그래서 이번에 결초보은. 아무튼 린지본 선수도 이거 참,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785님 정치쇼 들으려고 수다 떨다가 얼른 집으로 왔구만요. 이 시간 너무 유익 플러스 좋아요. 어디서 떠는 수다가 감히 우리 수다를 당해요? 아빠들의 왕수다인데 일본 사람까지 낀. 글로벌 수다입니다. 6228님 정치도 쉽게 풀어주고 이제 스포츠도 쉽게 풀어주는 정치쇼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일전까지 다 얘기가 끝났죠? 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을 맞아서 해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무개념 특급 호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제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얘기긴 해요. 중국 하얼빈에 있는 특급 호텔에 그 중국의 한 방송 기자가 인턴으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몰래 뭔가 카메라로 제보가 있었네.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뭐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소비자 고발 등등이 있었는데 내용인즉슨 그 호텔에 메이드들이 있죠. 그 뭐 청소하고 이런 분들 하우스메이드들이 청소를 하는 과정이 이제 몰래카메라로 찍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양치하는 그 양치 도구 가지고 뭐 변기를 닦는다든지, 어머. 예, 뭐 이런 식의 그 위생 개념이 전혀 없는 행동들을 그 반대로 하니까 문제죠. 변기 닦은 걸로 또 양치에는 컵을 컵을 닦았으면 닦고. 문제죠. 양치했던 컵을 닦으면 변기 닦으면 문제가 안 되죠. 아 그러네요. 순서상 예. 순서가 바뀌어야죠.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양치하던 거로 변기를 닦고 다시 그 양치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청소를 하는 사람들의 위생 개념 자체가 매우 좀 부족한 건데 이거를 실제 물어봐요. 그 영상상에서 네. 지금 그 변기 닦은 걸로 양치 닦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of course. 예. 그래? 중국말이니까요. 뭐 치는데스.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특급 호텔들에서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어요. 그 호텔들 처벌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호텔에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만 특급 호텔이다. 그리고 어떤 그 믿죠. 뭐 성급이 높다 그러면 일단 신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시간대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불결하게. 저는 그 항상 이렇게 집단 그 위생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집단 숙식소 뭐 이런 호텔인데 늘 불안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이걸 할까 하고. 그래서 가급적 그런 데 갖고 좀 그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의 그 소지품이나 세면도구를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갖고 있더라고요. 다니는데. 네. 근데 이 호텔 청소를 하는 곳이 대부분 보면 이제 외주 용역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용역이다 보니까 한 방을 한 사람이 전담해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체크를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개선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청소를 하고 누군가가 와서 검사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2명에서 3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청소를 하면 현장에서 이런 뭐 매뉴얼에 없는 행동들은 적어도 하지 않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개선이 필요한 거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도에 닮아가게 돼 있는데 이 별 특급 호텔이라는 게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무궁화로 주다가 별 제도로 별 주죠. 바뀌었거든요. 예. 5성급 호텔들인데 그 전 세계 스탠다드를 쫓아간 거죠. 그렇죠. 이전엔 무궁화 주다가 특일급이든 특이급이든 다 무궁화 5개였다가 맞아요. 특일급은 뭐 별 5개, 그 밑에 급은 별 4성급 호텔을 바꿨는데 이 평가 기준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5성급이든 4성급이든 그러니까 보통 이 미스터리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요. 아면 감찰을 해요. 그 서비스 평가를 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죠. 평가하는 게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냐,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냐,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생은 안 응대해주냐. 보여. 위생은 그 사람들도 아마 변기 닦은 수건 가지고 포함한 그거 마시고 좋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청 생활보건 과장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호텔 그 업 종사자들의 그 양심에 맡기고 있고 아하. 만약에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손님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 체크가 됐습니까? 여기 청소됐습니까? 청소 상태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있죠.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생 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우리나라도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 그래서 그 호텔 이름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리고 많이 지금 청와대 듣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처벌하자 그럼 호텔. 네. 어디에 근데? 알죠? 네. 네. 알고 있죠. 알아요? 저는 아는데 네. 뭐 말하기는 좀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초성만 어려울 것 얘기해 같아요. 줘요. 초성만. 네? 이니셜. 두 글자 호텔에 세 글자 호텔에. 초성이요? 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여기에 모든 힌트가 다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과 우리 손소 변호사가 했던 말 잘 조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성. 초성. 네. 여기까지. 네. 저희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건 난 모르겠는데 초성?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어딘지. 저한테 얘기하라는 모르- 겁니까? 지금 저 지금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저 저한테 죽이려고 써주세요. 제가 저 얘기할게요. 일본하고 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일본 말고 저는 여기 그래요? 초성 호텔 맞네 진짜. 아무튼 일본 네. 사람들은 이 지읒이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 호텔 올 때 초선 호텔? 초선 호텔 데스까? 이래요. 네. 조선 호텔도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군요. 전 얘기한 적 없어요. 네. 제가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호텔이 어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 자 이병훈님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하다 보니 인력은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저런 일이 발생하죠. 아 이것도 의미 있는 지적이네요. 그렇죠. 호텔에서 이런 거 위생 잘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조금 더 비용 투자하고 쓰는 인력들도 좀 여유 있게 하면 깨끗하게 위생을 하면서 그럼요. 신경을 쓸 텐데 결국은 그 일하는 사람 개개인의 우리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양심 없네요. 도덕성으로 지금 몰아갔는데 보니 구조적으로 호텔에서 돈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그 외주 용역이 있는 업체나 업종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인력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맞아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공감합니다 저도. 이 호텔 얘기를 잠깐 산업 얘기를 하면 호텔이 호텔로 돈 벌진 않아요. 그럼요. 호텔은 숙박에서 돈을 까먹고요. 어. 면세점에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식음료, 레스토랑, 부가서비스 음식점으로 있잖아요. 돈을 부가서비스.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숙박 관련해서 숙식 관련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최대한. 줄이고 외주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하우스메이드 한 사람이 방을 몇 개를 청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들이 항상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제가 봐도 굉장히 하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에 체크인하는 시간, 체크아웃하는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몇십 개의 방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힘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 호텔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식 개선이 있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청문회에서 등장한 코리아. 네, 코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예. 미국 상원의 이제 가상화폐 청문회인데요. 여기서 오. 미국에서 이제 한국 특히 한국보다 김치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다. 김치 프리미엄. 네, 김치 프리미엄. 진짜 이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설명해 달라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봉도사님 갔으면 정말 설명 잘 하셨을 텐데. 예, 아이 그 얘기하지 마. 괜히 그 가상화폐 하지도 않고 이거 몇 번 아는 척했다가 아니 제 얘기는 영어도 되시고 네. 애국심도 있으시고 하니까 김치 근데-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 잘 하실 거다. 이런 저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식겁이라는 단어를 저희 봉도사를 보면서 이번에 네. 예, 가상화폐와 봉도사는 식겁으로 연결된다. 어, 식겁하셨죠 이번에? 시끄럽죠. 그래갖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 이 네티즌들의 비판 이런 게 거두절미하고 단어 하나만 보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판을 끌고 가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니 내가 어제 그 무슨 이제 그 당 복당 선언하니까 이렇게 댓글 달려. 비트코인은 다 팔았냐? 기승전 가상화폐. 예. 하여튼 오해를 저는 받지 그 않도록 얘기를 하려고 한 게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었는데 일단 하고요.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가상화폐 현실에 대해서 청문회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게 이것보다는 이제 어제 저 핵심은 사실 김치 프리미엄은 뭐 사실 양념이었고
테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더링 그 네. 테더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주고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테더링이. 예. 이 테더라는 게 가상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이걸 미국에서 남발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달러를 보증하고 이 테더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그 달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 조작의 맞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테더 청문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테더 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제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이 좀 반등했다. 올랐어요. 올랐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600만 원대 거래되다가 지금 뭐 800만 원대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법화가 멀지 않은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뭐 태도 이거 반짝이라고 들어도 잘 그럴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테더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요, 태도를 이해를 하는데 음. 왜 청문회를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 처음 듣는 분들 안 계실까 이거를? 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아는 분들끼리 퉁퉁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들려요. 저도 몰라요. 이거 예.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아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존에 이런 거죠. 미국 세계 최대 5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고 예. 그리고 테더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이 두 회사가 CEO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우리 백화점 상품권 사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달러로 보증한 겁니다. 이 상품권 하나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가지고 가치를 있겠다라고 매겨주는 거죠. 근데 이 달러가 없었다는 거죠. 그 회사에. 없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의혹입니다. 의혹이 있는 건데 그거 그렇게 매칭을 했고 그 정도 달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있으니 이 가격은 계속 이 가치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상품권이 10장이 있으면 10장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른바 그 폰지 사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청문회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엄한 얘기만. 이 엄한 얘기 사실 우리 옛날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제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믿을 개념 수 설명하고 있게 내 아들 내 조카가 투자해도 믿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규제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합법화 얘기를 알맹이가 하고 없었어요. 이 청문회.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상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 나왔네라고 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랐다. 반등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폭락할 거라는 예상도 아주 지배적이고. 아니 근데 그거는 청문회를 잘못했네. 왜냐하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 분리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거는 사기의 그렇죠. 그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혹이 있어서 진행된 청문회거든요. 공공의 역할은 분명하게 이 피해 볼 수 있는 다중의 대중이 있으면 그걸 보호하는 쪽으로 가져야 그렇죠, 되거든. 이거 사기다. 근데 그게 아직 조사 과정에 있으니까 확실히 의혹이지 아직 명쾌하게 분명한 게 없으니까. 그럼 청문회 왜 해요? 일단 피해자를 줄이려고 청문회를 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청문회 한 건 아니고요. 청문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가상화폐 청문회를 한번 이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김치도 등장하고 테더링도 말씀하신 등장했다는 대로 거죠. 다양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테더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봤었는데 그렇죠. 가장 주요한 달러가 부분은 있냐 없냐가 핵심 아니에요. 피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뭔가 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런 게 이 제 생각 그런데 그 지금 끝내야 돼. 만세. 알겠습니다. 대중의 피해보는 이런 것을 바로 잡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는데요. 요즘 문단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채널